오늘은 이제 요거를 먹고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주문은 쉬워요. 워낙 그림이 잘 돼 있어서 태국어 하나도 몰라도 돼. 그냥 그림 보고 이거 주세요 하면 돼. 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태국은 밥이 좋아요. 각종 양념을 넣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주세요. 뭐 한국말 하도 다 알아들어요. 가격이 60바트잖아요. 굉장히 싸죠. 가격이 24, 2,400원 정도네. 이렇게 금방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맛있는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어제 우리가 그 모르 부엌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정문도 안 달렸고 창문도 안 달렸고 했는데, 그리고 또 테이블 위에 타일도 안 놓고 했는데요. 모르가 실방에서 이거는 자기가 양파 농사 벌어서 양파 팔아서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 방송을 봤는지 오늘 갑자기 양파 농사 짓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양파 시즌은 맞거든요. 세네갈 1년 기후 전체를 봤을 때 지금이 1월이잖아요. 1월달이 가장 추워요. 1월달, 2월달이 가장 춥기 때문에 온도는 뭐 야간 기온은 한 20도로 되고요. 그리고 아침 낮 기온 최고는 35도에서 한 40도 정도 되니까요. 세네갈 기후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채소 농사 짓기 적기다.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모르 밭이고요. 지금 모르가 양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지금 모르가 호미를 들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중앙 아래쪽은 물이 들어가는 통로라서 뭔가 모래에 양파가 좀 쓸려버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밤고구마 100만개님, 김매기 작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매기 작업을 왜 하는 걸까요? 자,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모르가 김매기 작업 한 플라설 끝을 내고 지금 다른 플라설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플라설은 지금 김매기 작업이 깨끗하게 끝났죠. 지금 상당히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호미를 들고 이게 쪼았습니다. 네, 확대한 사진도 좋고요. 지금 모르가 양파 심었는 거 한 포기를 만지면서 이제 양파라고 한글로 양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이는 요노는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풀이 좀 많네요. 네. 야, 뭐는 그래도 더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양파가 왜 이리 작아요? 몇 판인가요? 양파가 한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 가뭄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 작아요. 특히 이 수확한 양파도 뭐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가뭄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밑으로는 소금 스트레스, 염회 스트레스도 받아서 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냈잖아요. 지금 김매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할까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우리 강순화 선생님 땅 북도둑이인가요? 땅 북도둑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북도둑이는 뭐냐면 북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체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 주변으로 흙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흙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이제 북죽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밤고구마 백방개님 생육에 도움이 되라고 양궁 경쟁에서 잡초한테 밀릴까봐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잡초를 뽑으니까요. 양궁 경쟁에서 잡초하고는 이겨야 되죠. 공기야 뭐 순모래 땅인데 공기는 술술 통할 듯 한데요. 네, 일단 뭐 잡초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유기석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모세관 현상을 유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사막에서는 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이요, 이게 물을 주고 나면
이게 위에는 약간 좀 우리 콘크리트 현상이라 그러나요? 이게 공극이 싹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이게 공극이라는 게 이 지상부하고 이 지하부, 토양속하고 이게 연결된 가느다란 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세관이라고 해요. 그 관이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밑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긴매기를 통해 가지고 지상부에 있는 흙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면 이 막혀있던 구멍들이 뻥 뚫리면서 밑에 있는 수분들이 이제 지상부로 올라와서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아, 역시 우리 유기석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모세관 현상 그 어려운 전문 용어까지 써주시고요. 아이고, 언제 키워서 수확해서 부엌문 달까요? 그러게요. 농사가 참 힘듭니다. 세월도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라서요. 세월도 힘들고요. 네, 아직 모종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고요.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게 사실은 이제 물이 문제인데요. 물을 뭐 충분하게 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물을 돌리려면 양수기 워터펌프를 또 돌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고 하다 보니까 워터펌프가 있어도 잘 사용을 못해요. 물값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줘놓으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댑니다. 물을 안 대기 때문에 양파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래도 가뭄 스트레스도 받고 햇빛에 의한 열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키가 잘 안 크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땅속에 영양분이 없고요. 영양분 대신에 소금이 많고요. 그래서 또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중에 수확할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수확은 제가 세네갈 가서 직접 같이 하면 되겠네요. 수확할 때 보면 이제 양파가 아주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양파 모종은 실파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굵은 모종은 순양파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아니, 유기성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키우려고 해도 좀 작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전에 우리나라 농부들은 8월 땡빛에 밭을 내주곤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는 기회가 놀라웠어요. 네, 우리나라도 긴매기 많이 했죠. 그래서 긴매기란 단어까지 생겨났고요. 강물에 질소란 인산이 있지 않나요? 이게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강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물을 자주 대주면 이게 당연히 크겠죠. 키도 크고 이 양파 구도 굵어지고요. 근데 이게 또 기름값이 없으니까 자주 돌리지를 못해요, 워터펌프를.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푸니까 상당히 좀 모자라죠. 진짜 3일에 한 번씩만 돌려도 상당히 좋은데, 뭐 어떤 때는 10일에 한 번씩 돌리기도 하고요. 경상도에서는 잡초를 지침이라고 했답니다. 지신이라고 했는데, 지심. 미나미 파파님, 네, 지심. 경상도, 네, 지심. 우리는 지심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송광석 선생님, 저도 김제인데요. 김매기 했어요. 네. 충청도도 지심이란 말을 했군요. 네, 무동력 펌프를 개발해서 물 공급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무동력 펌프. 돈 안 들이고, 어제도, 우리 실방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석유 에너지, 이런 걸 안 쓰고 하면, 우리 또 기후위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으니, 낙엽으로 농사를, 제가 진짜 느끼는데요. 세네갈에 있다가 여기 태국에 오니까, 확실히 산이 있는 나라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네갈은 산이 없잖아요. 다 해발이 제로고, 진짜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은 한 1m만 높아도 우리가 그걸 산이라고 부른다.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진짜 해발이 제로라는 게, 제가 거기서 살아 보니까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소금 땅이잖아요. 소금 땅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흘려대서 씻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이게 해발이 제로다 보니까 이게 다 이게 평지잖아요. 여기서 워터펌프를 돌려갖고
담수로 이렇게 씻어서 들어온다 해도 여기 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높낮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게 밭이 좀 높아서 약간 강으로 흘러가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해발이 제로고 뭐 수평이 되니까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태국에 와서 보니까요. 태국은 이제 높은 산이 있고 이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름이 자동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쫙 흘러가고요. 뭐 워터펌프 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 국토가 높낮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유기성 선생님, 무동력 펌프 개발하면 노벨상은 따는 당상이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진짜 무동력 펌프 개발하면 노벨상 타지 않을까요? 펌프에서 다 이제 죽지 않을까요? 강물의 흐름을 이용한 물레 방아는 안 될까요? 물레 방아요. 이게 강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힘들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가 해발이 제로거든요. 제로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러오는 강물이 아니고 거의 유속이 없는 고여있는 강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힘들고 하마탄에 견디는 풍차가 다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진짜 풍차에 약간 풍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태국도 보면 이게 방콕은 거의 해발이 제로에 가깝잖아요. 해발이 그리고 저쪽 위쪽에 뭐 치앙마이라든가 태국 북쪽에 보면 해발 고도가 이제 1000 정도 되니까 그 물이 이 태국 방콕에 들어오는 물이 저쪽 북쪽 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쪽이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막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제목의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 치앙마이에 뭐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놀러 간대요. 그리고 치앙마이에도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 한국인이 하는 거죠. 그런 여행사도 많고요. 특히 또 골프 여행도 치앙마이 쪽으로 많이 가고, 치앙마이 산도 많으니까 뭐 치앙마이 하이킹이라든가 뭐 거기서 골프 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가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북쪽이니까 또 산이 있고 하니까 온도가 많이 낮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 들어보면 이제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와닿는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기세가 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콕은 아주 더워가지고 겨울 시즌 지금이죠. 지금도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거든요. 근데 북쪽 치앙마이는 추우니까 뭐 춥다기보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죠. 한 20도, 뭐 25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에어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기료가 확 줄어드니까 좀 치앙마이에 어떤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여기 음식점에 가면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잖아요. 그 에어컨 전기세가 전부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되니까 그 이왕이면 음식점 갈 때도 에어컨이 없는 집 그쪽에 가면 싸고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모래집에 암컷 당나귀를 데려와서 가만두면 2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번식은 보통 유목민들이 하거든요. 거기 모로 사는 동네도 그 옆 마을이 바로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는 이제 당나귀 번식이라든가 염소 번식, 뭐 양 번식 이런 걸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모로 있는 맹겐보이는 번식해가지고 돈 벌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번식도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또 뭐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인 유목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청평금 원래 무동력 펌프 에너지는 일상생활에서 실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시계를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그만해 주세요. 우리 댓글에 진짜 무동력 펌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궁금해서 무동력 펌프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 그거 보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고, 첫째는
저게 과연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가고요. 사람이 돌리는 수차도 있던데 왜 그런 걸 직접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수차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거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온이 막 40도가 넘는데요. 그걸 누가 올라가서 이게 밟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5발자국 걸기만 해도 막 숨이 콱콱 막히는데 막 불덩이가 제 입에 들어오는 듯한 날씨인데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하라 사막에 산다는 게요, 진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새마을 재단에 있으면서 우리가 봉사단원을 많이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혈기 있는 20대 봉사단원들이 뭐 세네갈로 가서 한번 봉사하겠다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해와요. 지원을 많이 해오는데 그 지원해 오는 20대 청년들이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게 면접을 볼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뚫고 일어설 수 있다. 자기는 몽고 사막에서도 막 3달씩 있고 다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뽑잖아요. 뽑아갖고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하룻밤만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말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한국 가는 비행기 태워달라.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진짜 견디기 힘들고요. 근데 거기서 막 이게 사람이 수차를 돌린다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그러면 매일 돌려야 되는데요. 진짜 더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무동력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됩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적정 기술이 중요하지요. 돈도 안 들어가는 적정 기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그거 못한 이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의 근성,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뭐 부지런함, 그 다음에 뭐 한국의 기술,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한국의 온도, 특히 거기 왜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게 괜찮은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100년 동안 아무도 뭐 했을까요? 거기 한국 사람이 지금까지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수천 명이. 사하라 사막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지금도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한 번씩 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농업법인, 거기 가깝잖아요. 유럽하고. 한 5시간, 6시간 밖에 거리가 안 되니까, 걔들도 여기 와서 몇 년 하다가 망해갖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 프랑스가 가장 어떤 농업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 걔들이 여기 와서, 한 3년 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거 보면, 진짜, 한번 생각할 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거기서 뭐 사람이 개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힘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정말 참 직접 안 해보면 제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이제 한국인이 왔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다가 그분도 막 굉장히 투지가 넘치고 이게 열정이 뛰어나셔가지고 오자마자 그 세네갈 사람들을 막 욕했어요. 아니 왜 이 좋은 땅 그냥 놔두느냐, 농사 안 짓고, 그 물도 옆에 많고 하는데, 그래, 막 열을 막 내면서 막, 내 같으면 가만 안 있는다고 막, 왜 이렇게 좋은 땅 놔두고 왜 전부 이렇게 거지처럼 구걸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 직접 해보시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직접 했어요. 워낙 막 혈기왕성하시니까. 한 3일 하시더니 몸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지고 한 일주일 치료받고 바로 그냥 한국으로 가셨어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하면서.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런 스토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막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발전됐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왜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 이제 태양광으로 뭐 워터펌프 돌리는 거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한데 지금까지 없는 거 보면 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왜 없을까? 저도 2년간 두바이에서 근무했는데 기온 40도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더구나 사하라 사막인데 더 심하겠죠. 아, 네, 두바이님, 네, 직접 경험해 보셨죠? 진짜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막 진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하루 자고 나면 진이 싹 빠져요. 그게 밤과 낮의 기온차가 한 25도, 30도 되니까요. 야, 진짜 진 빠진다 소리가 나와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밤낮의 기온차가 15도만 되면 9시 뉴스에 나오거든요. 감기 조심하라고. 15도만 되면. 근데 여기는 25도예요. 밤낮의 기온차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항원동물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하라 사막에는 항원동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 진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 왜 너는 부지런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뭐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가니까 저도 막 게을러지고, 막 움직이기 싫어지고요. 걷기 싫어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걸으면 막 불덩이에 막 숨이 콱콱 막히니까, 걷기 싫죠.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한국에 있는 체력, 한국에 있는 정신력 이런 거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한 일주일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 그 다음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바로 쓰러지고요. 그냥 한 달 지나면 현지인하고 똑같이 그냥 게을러져요. 그게 진짜 저는 그 환경, 특히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